요즘 연애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참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끌리지 않아요. 딱히 이유는 없는데 안 끌려요. 나는 솔로에서도 출연자들이 초반 인터뷰에서 공식처럼 말하죠. 예를 들면 14기 영수와 27기 현숙은 소개팅을 100번 넘게 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27기 현숙은 제가 상대방에게 보는 것이 있었겠죠라며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낯솔 사계에 다시 출연한 17기 옥수는 상대와 대화는 잘 통하는 듯 했지만 이성적인 끌림이 없었다고 말했고, 같은 낯솔 사계 출연자인 24기 영수 역시 이성적인 매력이 느껴지는지를 먼저 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물이기에 본능적인 끌림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당기는 이성적 끌림이라는 게 과연 정말 믿을 만한 나침반일까요? 이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입니다. 루 살로메는 1861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차이콥스키, 톨스토이가 활동하던 시절 예술과 문학의 중심지에서 자란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함께 지성까지 겸비한 여성이었습니다. 18세 무렵 40세의 스승 헨리 길로트로부터 청혼을 받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철학, 형이상학, 예술, 종교학을 가르쳤던 인물이었지만 루는 그가 자신을 여자로서 갈망하는 감정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혼을 거절합니다. 이후 취리 대학에 진학한 루는 건강 문제로 어머니와 함께 로마로 옮기게 되고 그곳에서 젊은 철학자 파울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파울레는 자신의 친구이자 스승이었던 프리드리히 니체를 루에게 소개합니다. 니체는 루를 처음 본 순간 우리가 어느 별에서 내려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운명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강렬한 끌림을 느낍니다. 루는 니체의 별장에서 한 달간 머물게 되고 니체는 그녀에게 청혼하지만 루는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루는 니체에게 수차례 뜨거운 키스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 니체 입장에선 거절과 사랑이 동시에 와닿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후 루는 니체와 파울레에게 우리 셋이서 육체적 관계 없이 철학만 나누는 동거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두 남성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동거는 15일 만에 루가 니체에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판단하며 조용히 집을 떠나면서 끝이 납니다. 그 이후 니체는 극심한 정신적 착란 증세를 보이며 10년 넘게 광기의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파울레는 루와 5년간 동거를 계속하지만 1887년 결국 청혼을 거절당합니다. 루는 그 집을 떠나고 결혼 안 해주면 하겠다며 가슴에 칼을 찌르던 동양 언어학자 프리드리히 안드레아스와 결혼해버립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인 당신과는 신체 관계를 결코 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의 연애는 자유롭게 하겠다. 안드레아스는 이 조건을 받아들였고 둘은 법리론만 유지한 채 평생 별것처럼 살게 됩니다. 1897년 루는 21살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를 만납니다. 그녀는 36살이었고 둘은 3개월간 동거한 후 편지 400통을 주고받으며 오랜 관계를 이어갑니다. 릴케는 죽기 직전까지도 루 살로메를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루는 정신분석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신과 의사 프리드리히 피넬레스와 관계를 맺으며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유산하게 됩니다. 그 역시 청혼했지만 루는 끝내 이혼하지 않았고 피넬레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프로이트의 제자 타우스크 역시 루와의 관계 후 하게 되고 그럼에도 프로이트는 루와의 정신적 교류를 끝까지 유지합니다. 프로이트는 그녀에게 매혹되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루 살로메는 40대 중후반부터 더 이상 새로운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녀를 선택해주는 이들이 사라진 겁니다. 1926년 릴케가 세상을 떠나고 1930년 남편 안드레아스도 사망합니다. 그 이후 루는 요양원에서 병과 씨름하다 생을 마감합니다. 그 옆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정신적 연인이었던 프로이트만이 경제적 지원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많은 남성들과 얽히고 설켰던 여자는 결국 혼자 7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루 살로메가 남긴 4가지. 하나, 이성적 끌림은 눈에 확 보이는 매력입니다. 모두가 알아보는 만큼 경쟁도 치열하며 쉽게 소모됩니다. 눈에 보이는 매력은 누구나 다 안다. 그리고 그 매력은 가장 빨리 소진된다. 둘, 이성적 매력도 타고난 재능입니다. 하지만 그걸 이기와 쾌락의 도구로만 쓴다면 잘못된 업을 쌓게 됩니다. 관계는 많았지만 사랑은 없었다. 선택은 많았지만 함께한 이는 없었다. 셋, 본능은 나침판이라기보다 조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사람에게 끌리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 끌림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성적 끌림은 신이 준 선물이다. 하지만 그 선물을 휘두르는 자는 신이 아니다. 넷, 만약 이성적 끌림을 느끼는 순간이 끝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은 흘러가고 사람은 늙고 한때의 설렘은 추억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끌림만을 기다리며 지나간 사람을 되돌아보지 못한 채 다음 사람을 향해 계속해서 걷습니다. 물론 이성적 끌림은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것 하나만을 기다리다 사랑의 문턱조차 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끌림이 아니라 결정에서 시작된다. 만약 플랜 A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플랜 B는 무엇인가? 이성적 끌림이 아니면 내가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혼의 동행은 때로 첫 장면이 아니라 10번째 장면에서 시작된다. 끌림 다음에 오는 것. 루 살로메는 유혹했고 매혹시켰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녀를 사랑한 남자들은 프로이트를 제외하곤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매혹은 있었지만 지속은 없었고 연애는 있었지만 귀속은 거부했습니다. 모든 끌림은 아름답다. 그러나 끝까지 책임지는 끌림은 드물다. 이성적 끌림은 분명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 끌림이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사랑이란 끌림의 열기만으로는 끝까지 타오르지 않는다. 끌림은 시작이고 지속은 선택이며 책임은 사랑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